네, 심장마비도 독감처럼 전염될 수 있다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동맥 속에 숨어있던 박테리아가 갑자기 막 활동을 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 박테리아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구강 안에 있는 구강 세균을 말하는데요. 핀란드의 땅베레데 연구진이 그 급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들하고 심장 수술이나 시술을 한 사람들의 그런 혈관 안을 보니까 이제 바이오필름, 그 안에 어떤 구강 세균이 덩어리가 뭉쳐진 것이 있더라는 건데요. 특히 치태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구강 세균인 비리단스 연쇄상균이 다수 검출되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그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그 세균이 잔뜩 뭉쳐 있는 게 보이고 네.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오른쪽에 연쇄상균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입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혈류로 들어가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교수님, 잘 보세요. 치아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심혈관, 심장은 여기 있잖아요. 이 은근히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구강세균이 심혈관까지 가서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건가요?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연구가 밝혀지지 않다가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입안에 있을 때 또는 치태 안에 머물 때는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 치솔질을 하다가 좀 과격하게 한다든지 저처럼 아내가 잇몸이 녹아내리면서 노출이 되면 잇몸을 통해서 이 세균이 혈류를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혈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전신의 혈관을 지나가고 당연히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게도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관에 전신의 염증을 일으키고 저처럼 좁아지는 데다가 작은 핏덩이, 혈전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동맥이라면 피 안에 아까 보신 그런 균이 좀 들어와도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바로 돌진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동맥의 플라크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피떡 안에 이 균이 스며들면 안전한 피난처처럼 이렇게 여기가 내 집이거니 하고 계속 쌓이는 아까 얘기한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해서 이게 다른 면역세포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면역체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보호막처럼 이게 작용을 한다는 게 큰 문제이거든요. 이러한 혈관 속 플라크는요. 이 플라크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 딱지가 않듯이 이 플라크를 보호하기 위한 섬유 캡이 있는데 이 플라크 안에 잠자고 있던 이 바이오필름에서 독소를 방출하면 이 플라크의 캡이 저런 그 바이오필름에서 나오는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가 이 캡을 녹입니다. 용혈시키면서 팍 터트려요. 그러면 우리 산사태가 나면 갑자기 도로가 확 이렇게 막히는 것처럼 이 플라크가 터지면서 급성 심근결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래서 구강 안에 잠자고 있어야 되는 이 세균이 이런 플라크를 터트리면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독감처럼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박테리아가 뭐 접촉이나 뭐 호흡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선생님? 네, 공기 전염. 우리가 전염하면 주로 이제 공기 전염 생각하시는데 네.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혈액을 통한 전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요. 피부 감염, 요로 감염, 폐렴까지 일시적으로 이러한 감염이 있을 때 혈액 안에 균이 들어오는 균혈증 상태가 꽤 많이 생깁니다. 또한 구강에 치태를 제거하거나 발치를 할 때 피도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구강 안에 있는 세균들이 혈류로 많이 스며들어 오죠. 물론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면역 세포들이 고맙게도 다 싹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정말 구강 위상이 좀 심하게 안 좋아서 이 구강 안에 세균이 너무 많으면 혈류 너무 넘쳐 나오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실제로 심장의 돌연사 환자들을 역추적했을 때 치아가 좀 건강에 좋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과거에 이미 심근경색 환자에게서 치근단 농양, 그러니까 치아 뿌리에 농양이 생긴 분들이 아까 보셨던 구강에 있는 상재균이죠. 비리던스 연쇄구균이 포함된 혈전과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이미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성 아나운서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계속 설명 듣는데 막 이가 시린 것 같고 네. 막 잇몸도 간지럽고 막 너무 불편한데 느껴지나요? 네, 괜히 막 나 평소에 구강 관리 잘 못한 거 아닌가 지금 방송 보면서 지금 뜨끔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심장마비라니 좀 무섭습니다, 송 교수님. 네, 잇몸병이나 이제 치주염을 일으키는 그 세균이 말씀 주신 대로 혈액을 타고 각 장기에 가서 그 장기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혈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장기의 경색이나 피가 못 가서 그게 압력이 높아서 터지거나 하는 뇌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공단 그 검진 데이터로 아주 좋은 논문 아니지만 몇 가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 또는 치주염이 다음 검진 때 계속 있으셨던 분들, 장기간 지속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파킨슨병, 부정맥 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것도 더 잘 생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치질을 하루 2번 이상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할 때 침 튀기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구강세균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입속 세균 관리 철저히 해야겠어요. 저는 물 마셨어요, 지금. 아, 예. 양지현 교수님. 예, 맞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루 2번 내지 3번 정도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플라그가 생기는 걸 막으셔야 되고요. 또 사실 칫솔질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을 사용을 해서 이 플라그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이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후라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입안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요. 노화 자체의 원인 또는 방광염약이나 우울증 약한 일부 약에 의해서 또는 아주 혈당이 높은 고혈당 자체가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 건조증을 쉽게 유발해서요. 이 자체가 구강세균을 또 악화시킬 수가 있죠.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혈당을 조절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이 구강의 합병증의 그 위험률을 아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주환 아나운서님이 하신 것처럼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중요하고 또 당 조절 중요한데요. 그거 외에도 비만이나 흡연 또 스트레스, 당뇨 같은 이런 전신의 생활 습관이나 전신의 문제가 장 내에도 이 세균의 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전신 건강 관리가 이 세균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